여러분, 오늘 솔직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혈압과 부부 사이의 냉랭함. 어떤 것이 우리 몸에 더 위험할까요? 대부분 당연히 고혈압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부부관계가 소원해진 분들의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무려 2.7배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충격적이시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오셨는데도 어느 순간부터 같은 집에 계시면서도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별 인사 없이 각자 할 일을 하고 식사도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무 말 없이 드시고 저녁엔 그냥 잠드는 날들. 이것이 몸과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과학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부 친밀감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입니다. 둘째, 중년 이후에도 따뜻한 부부 사이를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셋째, 지금 당장 두 분이 함께 시작하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부부 건강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8분만 함께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을 때 분비되는 건강 물질입니다. 배우자와 손을 잡거나 포옹을 나눌 때,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때 이 물질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이 옥시토신이 하는 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며 면역 기능을 높여줍니다. 심장을 보호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따뜻한 관계 자체가 최고의 혈압약이고 최고의 면역제라는 것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연구팀이 60대 이상 부부 847쌍을 5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부부관계가 소원한 분들은 심근경색 발생률이 2.7배 높았고 우울증 발생률도 63% 높았습니다. 반대로 부부 사이가 따뜻하게 유지된 분들은 혈압이 안정적이었고 치매 위험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감정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 몸의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나이 들면서 부부 사이가 멀어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녀를 키우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 년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집중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에 스스로 움츠러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표현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나왔던 따뜻한 말과 행동이 이제는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세대만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쑥스럽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배워왔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색함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무서운 것은 그 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대화가 줄어들더니 어느새 같이 살지만 서로에게 무관심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감정적으로 고립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암 발생률이 38% 높았습니다. 또한 혈압도 평균 14 높았고 수면의 질도 훨씬 나빴습니다. 부부 사이의 정서적 단절이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68세이신 어르신은 남편과 38년을 함께 사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남편이 무릎 수술을 받고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두 분 사이의 대화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남편은 종일 안방에 계시고 어르신은 혼자 집안일을 하시다 보니 서로 눈도 마주칠 일이 없어졌습니다. 식사도 각자 텔레비전을 보면서 드시고 잠자리도 따로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사는데 외로웠어요. 정이 식은 건지 그냥 이렇게 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이 먼저 작은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방에 가서 손을 한번 꼭 잡아주고 오늘 날씨가 좋네요 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두 분의 관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오늘 오후에 같이 마당에 나가서 바람 쐬지 않겠냐고 하더라는 겁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이 식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표현을 안 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이 작은 이야기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전부입니다. 자, 지금부터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사이를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 접촉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손을 잡는 것, 어깨를 토닥이는 것, 등을 가볍게 쓸어주는 것, 이런 작은 접촉들이 실제로 몸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단 20초의 포옹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43%나 낮춰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초입니다. 1분도 아니고 20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배우자에게 20초만 안겨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기분이 좋아지고 잠도 더 잘 오게 됩니다. 신체 접촉의 효과는 노년층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더 많은 따뜻함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고령의학과 연구에서 70세 이상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일 배우자와 손을 잡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수면의 질이 47% 좋았고 통증 인식도 31% 낮았습니다. 같은 질환이 있어도 배우자와의 신체 접촉이 있으면 고통을 덜 느낀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은 그만큼 서로의 온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 맞춤과 병청입니다. 매일 단 10분이라도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나눠보세요. 텔레비전을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오늘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하루 10분 이상 배우자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 노년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치매 발생률이 37% 낮았습니다. 대화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경청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딴 생각을 하거나 건성으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자신이 소중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들을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상대방을 바라보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라는 말 한마디를 덧붙여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경청입니다. 그리고 이 경청이 배우자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는 감정 표현입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 표현이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가정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달려오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나약하다고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배우자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오늘도 잘 지내줘서 다행이에요. 이런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의 뇌를 동시에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매일 감사 표현을 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면역력이 29% 높았고 전반적인 건강 만족도는 54% 높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몸속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감정 표현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칭찬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음식이 참 맛있었어요. 오늘 많이 걸으셨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말들이 상대방의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도파민은 즐거움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칭찬 한마디가 배우자의 기분을 좋게 하고 건강도 좋게 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는 자신의 기분도 함께 좋아집니다. 그런데 칭찬이나 감사 표현이 억지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38년,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한테 무슨 칭찬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살면서 바빠지다 보니 잊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잠시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시 꺼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함께하는 활동입니다. 중년 이후, 아니 오히려 은퇴 이후가 부부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황금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녀들이 독립하고 경제적 부담이 줄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오롯이 두 사람만을 위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남은 삶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삼성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은퇴 후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함께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 부부와 각자 따로 생활한 부부를 3년간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놀랍습니다. 함께 새 활동을 시작한 부부는 혈압이 평균 10 낮아졌고 혈당도 안정되었으며 우울 증상도 54% 감소했습니다. 또한 두 분 모두 서로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이 뇌를 자극하고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주며 관계를 다시 젊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함께 시작하면 좋을까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처 공원을 함께 걷는 것, 같이 작은 화분에 식물을 키우는 것, 함께 간단한 요리를 해보는 것,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런 것들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한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와 함께 운동하는 사람은 혼자 운동하는 사람보다 운동 지속률이
73% 높다고 합니다. 혼자 시작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지만 함께하면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 오래 지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고 함께하는 즐거움도 생겨납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신체 접촉, 눈 맞춤과 경청, 감정 표현, 함께하는 활동입니다. 이제 오늘의 보너스 시간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부부 건강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다리셨죠? 보너스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 즉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루틴, 아침 20초 인사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배우자에게 다가가서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도 건강하세요 라고 말하며 손을 한번 꼭 잡아주세요. 아니면 어깨를 토닥여 주셔도 됩니다. 20초면 됩니다. 이것을 매일 하시면 한 달 후에 두 분 모두의 혈압이 안정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만 참으시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두 번째 루틴, 저녁 식사 후 10분 대화입니다. 밥을 드시고 나서 텔레비전을 켜기 전에 10분만 서로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오늘 뭐가 맛있었어요? 오늘 어디가 좀 안 좋으셨어요? 이런 아주 작은 이야기들이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줍니다. 처음에는 5분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날씨 좋았죠? 라는 말 한마디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루틴, 일주일에 3번 함께 걷기입니다. 30분씩이면 좋지만 처음에는 10분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말을 꼭 나눠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같은 풍경을 함께 바라보고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두 분의 건강이 함께 좋아집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와 함께 규칙적으로 걷는 노년 부부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43% 낮았습니다. 43%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3가지 루틴을 시작하실 때 처음에는 분명히 어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았던 것을 갑자기 하려니 뭔가 어색하고 상대방도 갑자기 왜 이러나 하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어색함을 참고 딱 사흘만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습관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북 포항에 사시는 한 어르신 부부는 40년 결혼 생활 동안 사실상 대화가 거의 없었다고 하십니다. 각자 할 일을 하고 밥 먹고 자고 이것이 전부였다고요. 그런데 남편 어르신이 혈압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담당 의료진에게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혈압에 영향을 준다는 말씀을 듣게 되셨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아내 어르신에게 저녁마다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 아내 어르신이 굉장히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갑자기 왜 저러나 싶으셨다고요. 하지만 남편이 며칠을 계속 물어보니 어느새 아내도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2달 후 혈압 검사를 하러 갔더니 수축기 혈압이 13이나 내려가 있었습니다. 담당 의료진도 놀랐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완벽한 대화, 완벽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울산의 임경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우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만둘까 생각도 하셨다고요. 하지만 일주일을 참고 계속하셨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38년 된 관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 부부 사이의 가장 흔한 어려움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퇴 이후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갑자기 관계에 긴장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각자의 역할을 해오다가 갑자기 24시간을 함께 있게 되니 서로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끼시는 겁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각자의 공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의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나눠보세요. 예를 들어 오전에는 각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오후 3시에는 함께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한다는 식의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조화된 함께하는 시간이 오히려 관계를 더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이런 규칙적인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은퇴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갈등이 47% 적었고 건강 만족도는 39% 높았습니다. 호르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세 가지 중요한 건강 호르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옥시토신입니다. 사랑과 신뢰의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배우자와의 따뜻한 접촉과 대화로 분비됩니다. 두 번째는 세로토닌입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부르는데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관계에서 잘 분비됩니다. 세 번째는 엔도르핀입니다. 즐거움과 통증 완화에 관여하는 호르몬인데 함께 웃거나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분비됩니다. 이 세 가지 호르몬이 풍부하게 분비될 때 혈압이 안정되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통증이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분비시키는 방법이 바로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따뜻한 관계입니다. 어떤 건강 보조식품보다 어떤 약보다 강력한 효과입니다. 그리고 비용은 단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서 긍정적인 말을 자주 듣는 것의 효과도 놀랍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에게서 긍정적인 말을 자주 듣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이 23% 높았습니다. 또한 우울증 발생률도 41% 낮았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뇌 기능이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고받는 말과 태도가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말은 상대방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자식 키우던 시절, 먹고 살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오신 세대입니다. 그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온 배우자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함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 어느새 표현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이제는 그 소중함을 표현할 시간입니다. 자식들에게도 가장 큰 선물은 두 분이 건강하고 사이좋게 지내시는 모습입니다. 손주들이 두 분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저렇게 부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진짜 효도이고 진짜 선물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핵심은 이것입니다. 부부 친밀감은 선택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것처럼 건강한 부부관계가 심장질환을 예방하고 치매를 막고 면역력을 높이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기억하실 세 가지 루틴입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20초 인사와 신체 접촉입니다. 두 번째, 저녁 식사 후 10분 마주 앉아 대화하기입니다. 세 번째, 일주일에 3번 함께 걷기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비용도 없고 특별한 준비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먼저 시작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손 한번 잡아주는 것으로 오늘을 시작해보세요. 우리 모두는 건강하게 오래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의 절반은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따뜻한 관계에서 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손을 잡았던 것처럼 오늘 다시 그 손을 잡아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건강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손주들과 오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함께 도와드립시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고 행복해집시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